하지만 학생들은 묻습니다. 선생님, 에세이를 GPT로 쓰면 안 되나요? AI가 다 해주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다음 도전인 조지아 산악 마라톤에서는 다른 삶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낮에는 54도, 밤에는 영하의 기온을 오가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이것도 버티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으로 물집이 터지고 짓눌러 오는 어깨의 고통을 참아가며 5박 6일을 버텼습니다. 그 배움은 지금 금산간디학교로 이어져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배우며 저는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금산간디학교에서 중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와 수영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찾아 해결하며 배우는 러닝 바이 듀잉 수업이라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소개할 때 빠질 수 없는 이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누적 750km의 사막을 뛴 마라토너이자 누적 3000km의 순례길을 걸은 극지 탐험가이기도 합니다. 신체의 극한을 밀어붙이며 지구의 여러 곳을 모험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한때 혁신이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나 샘 알트만처럼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막을 달리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혁신은 개인의 천재성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함께 만드는 무엇인 걸까요? 저는 사실 시민을 돕는 경찰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격 판정을 받으면서 그 꿈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많은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아마 여기는 많은 청년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20대를 살아가고 있고 30대를 살아가고 있고,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저도 이 질문이 제 인생을 짓눌렀습니다. 꿈이 꺾인 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작아 보였어요. 그 꿈이 나의 가치를 꺾어버렸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한 사람이 사막을 달리는 영상을 봤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울림이 느껴졌어요. 저건 미친 건가? 아니면 나도 할 수 있을까? 그 울림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남은 시점이 정확히 일주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계획보다 용기가 먼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저는 많은 것을 잘 몰랐어요. 결국 대회에서 참가한 선수 중에서 가장 무거운 17kg짜리 배낭을 메고 사막에 들어갔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17kg라면 거의 군장 수준이거든요. 그걸 메고 모래 위로 걸었습니다. 낮에는 54도, 밤에는 영하의 기온을 오가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이것도 버티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으로 물집이 터지고 짓눌러 오는 어깨의 고통을 참아가며 5박 6일을 버텼습니다. 제 기록은 꼴찌에 가까웠지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완주라는 선물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꿈을 잃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꿨어요. 이제 방황하고 약한 영혼이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사막을 건너면서 제가 얻은 자신감은 진짜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완주를 했는데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공허할까? 자신을 돌아보니 답이 보였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제 생존만을 위해 발버둥 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을 살피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백할 건 어느 순간 타인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고 있고 제 스스로의 인정보다 타인의 기대를 너무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저는 제 기록만 생각했을 뿐 옆에 있는 누군가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도전인 조지아 산악 마라톤에서는 다른 삶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함께 걷는 삶, 완주보다 동행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회 첫째 날 41명의 참가자 중 25명이 길을 잃었습니다. 저는 80세 한인 참가자분과 함께 겪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길을 잃다 보니 거기서 오는 멘탈리티와 압박감, 그리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체크포인트, 갑작스레 호흡과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딱 감지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내가 이분을 도와줘야겠다. 상태를 체크하고 가방을 들여들며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다행히 체크 포인트가 나왔고 안정을 취하며 캠프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를 중간에 두어야 하셨지만 그분은 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이런 말을 건네셨습니다. 갈 수도 있었는데 옆에 있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되길 바란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타인을 도우며 살기를 바란다고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누군가 위태로울 때 옆에 있어주며 함께 걸어가는 일, 진짜 강함은 완주가 아니라 동행이다 라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대회에서 제가 받은 상은 기록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스포츠맨십 어워드였어요. 기록이 아니라 사람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하자 비로소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배웠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공허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극한의 경험 속에서 함께의 가치를 발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소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꿈은 내려놨지만 저도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제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것을걸요. 특히 다음 세대가 저처럼 꿈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그들이 서로와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때 마침 금산간디학교를 알게 됐습니다. 사랑과 자발성을 교육 철학으로 하는 학교였어요. 제 할아버지께서도 사회에 베풀라는 뜻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금산간디학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서의 저의 교육은 제가 받았던 입시 위주의 교육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새로운 실험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러닝 바이 듀잉이라는 과목을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단순히 배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학교의 활동들을 보면 저희는 함께 기후정의 해파랑길 도보여행을 13박 14일 동안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이걸 왜 해야 해요? 라고 묻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강릉의 가뭄을 직접 마주하고 석탄화력 발전소의 거대한 굴뚝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의 문제구나 라는 아이들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 한 번은 아트큰 프로젝트로 아이들이 발달장애인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 어색해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학급회를 통해 1년 동안 기획을 하고 만나면서 운동회, 장기자랑, 직접 만들어 먹는 베이커리 등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다름이 아니라 함께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과 함께하는 매일이 새롭습니다. 자율파세대 학생들이 자신들의 시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뿌듯함을 느끼고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과 트렌드의 변화는 우리 학교도 외예로 두지 않았습니다. 금산간디학교는 기말고사 대신 학생들의 자신만의 주제를 가지고 몰입하며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써내도록 종이와 펜을 줍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묻습니다. 선생님, 에세이를 GPT로 쓰면 안 되나요? AI가 다 해주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이유가 뭔가요? 이건 저희 학교도 피할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터놓고 AI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학생 자치를 하면서 회의를 거치면서 식소래라는 저희 회의가 있거든요. 식구들의 솔직한 회의라고 합니다. 네, 아이들은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자기 얼굴 사진을 GPT에 보여주고 얼굴을 평가해달라는 엉뚱한 학생도 있었고 AI가 제 고민을 들어주며 위로해 줄 때도 있어요 라고 말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말이었어요. GPT를 쓰는 게 편하긴 한데 그 편리함에 제가 생각하는 법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요. 결국 아이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술의 편리함과 자신의 주체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AI 시대라는 거대한 사막 속에서 방황하는 건 학생들도 같았습니다. 사랑과 자발성, 자기주도 학습을 교육 철학으로 하는 금산간디학교지만 AI 사용을 언제까지나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어요. 러닝 바이 듀잉 수업에서 학생들이 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AI를 활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어요. 최근 우리 학교에 자주 나오는 문제 이슈는 카페테리아의 설거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였습니다. 공용 카페테리아의 컵들이 씻지 않고 그대로 싱크대에 방치되고 있었어요.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순번을 정해야 한다. 어떤 아이는 카페를 금지해야 한다. 수많은 경론 끝에 학생들은 AI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지를요. AI는 두 주장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피드백을 했습니다. 순번제는 공평하지만 책임감이 낮고 카페를 금지하는 건 너무나 극단적이더라고요. 그때 학생들은 한 발 물러서서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왜 설거지를 안 하는지 이해하는 거 아닐까? 왜 우리가 설거지를 안 하는지 진짜 이유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사실은 함께 사용하는 곳이라는 인식의 부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포스터는 컵을 씻지 않는 너가 문제라는 지적이나 설거지해라 라는 강요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니까 함께 돌봐주자는 따뜻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과연 AI에 의존했을까요? 학생들은 AI를 생각의 타당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더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 활용했고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메시지를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기술은 답이 아니라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함께하는 방법을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이 AI 기술 혁신 시대를 살아가며 AI와 인간이 서로 공존하는 법이지 않을까요? 저는 혁신이 무엇인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혁신은 천재 한 명의 번뜩인 아이디어였어요. 오픈 AI의 샘 알트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세상을 바꾸는 개인의 아이디어 말입니다. 하지만 극한의 환경에서 타인과 함께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학교에서 학생들과 기술이 함께할 때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의 힘을 경험하며 알게 됐습니다. 혁신은 한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혁신은 서로를 믿고 함께 성장할 때 완성됩니다. 마치 제가 남이부 사막 마라톤에서 완주만 바라보고 달릴 땐 꼴찌였지만 조지아 산악 마라톤 때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살피기 시작하자 스포츠맨십 어워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요. 기록이 아닌 동행에서 의미를 찾았을 때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사막에서는 제 생존만 생각했습니다. 제 한계를 넘고 버티고 끝까지 가는 것만이 목표였지만 그 사막을 떠나고 나니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제 도전은 더 이상 저만의 완주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 배움은 지금 금산간디학교로 이어져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배우며 저는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도전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성장은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급변하는 정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AI 기술의 공세. 앞으로의 배움의 방식도 일의 방식도 관계의 형식도 모두 바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만들 것입니다. 기술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기술을 의미 있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저 사람은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런 물음들, 그런 배려가 결국 우리를 다음 시대로 이끌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동행, 그리고 기술과 사람의 동행, 그 길을 저는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